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산 외인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한남대교를 건너서 바로 제3호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시청까지 바로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남산이 바라보이는 그 중턱에 세워졌었던 것이 바로 남산 외인 아파트였죠. 자, 이렇게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의 역사는 1960년대 후반에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이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이들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에 의해서 1968년도에 최초로 이 공동주택이 건설되게 되니 오늘날 한남동 언덕에 세워졌던 힐탑 외인 아파트가 그 시초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당시로서는 대단히 높은 11층짜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힐탑 아파트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이라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11층 높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다 보니까 일제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고요. 집안에 자동식 전화기가 설치가 됐고, 당시로서는 이 미군 PX를 통해서 유출된, 그래서 도깨비 시장에 가서야 겨우 구할 수 있었던 외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용 매장이 이 아파트 안에 있었다는 점, 또 고층 아파트의 역사가 바로 이 힐탑 아파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도 꼽을 수 있겠고요. 1층은 필로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옥상에는 또 정원이 갖춰져 있는 등 이 V자 구조로서 채광을 대단히 확보한, 특히 외국인들이 이 힐사이드에서 풍광을 대단히 전망을 중요시하고 있는 이런 수요에 맞춰져서 이 힐탑 아파트가 건설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힐탑 아파트 이후에 추가적인 수요를 위해서 1972년도에 완공이 된 것이 바로 남산 외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장충단 고갯길과 지금 남산 순환도로 사이에 이렇게 중턱에 세워졌던 이 남산 외인 아파트는 힐탑에 비해서도 더 높은 17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고요. 특히나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풍광이 좋다고 하는 남산 기슭에 세워져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이런 자리에 초고층 아파트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 기법으로서 오늘날은 일상화되어 있는 이 타워 크레인 기술이 도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이미 힐탑 외인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고층 아파트에 걸맞는 이런 건축 기술들이 도입이 되게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는 온수 난방 방식으로 세대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과, 이 높은 아파트의 화재 시 등의 비상을 대비해서 헬리포트가 설치되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주목을 받았던 아파트가 남산 외인 아파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서 건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한주택공사가 바로 이 남산 외인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시설까지, 옥상 헬리포트까지 설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앞에 주차장과 많은 차들이, 이런 면으로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단히 이국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남산 외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남산 중턱에, 그것도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결국
서울로 진입해 중심가로 진입해 들어오는 곳에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금방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이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1994년도에 결국 이 아파트가 결국 철거되게 되는 계기가 빌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94년도라고 하는 해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바로 이 시기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 왜곡을 갖다가 바로잡고,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해가 그 다음에 있었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것들과 같은 시각에서 당시에 이 외국인 아파트가 우리의 남산, 서울 시민들의 이 남산을 가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이유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 건물은 당시로서는 철거 방식이 너무 극적인 이런 폭파에, 화약에 의한 이런 폭파로 일순간에 철거되었다는 점이 되겠고요.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실황 중계가 되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한남대교를 건너서 바로 보이고 있는 이 남산 외인 아파트는 그래서 당시의 폭파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1994년 11월 20일 오후 3시에 일순간에 순차적으로 이 남산 외인 아파트가 폭파되고 그토록 가려져 있었던 남산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었던 것이죠. 당시에 TV를 통해서 전해졌었던 당시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다시 그 자리를 복원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야외 식물원으로 이렇게 꾸미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이었었던 바로 이런 초고층 아파트, 이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남산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철거의 운명을 다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남산 외인 아파트가 철거된 이래로 이제 우리의 일상은 결국 이런 고층 아파트의 생활이 일상화되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풍광이 좋은, 소위 뷰가 좋은 지역일수록 초고층의 아파트가 이제는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남산 자락의 모습들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예와는 다르게 이 17층짜리 외인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초고층 아파트들이 가득 들어서게 된 곳이 오늘날 한강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이런 뷰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서구적인 시각으로의 또 생활 모습으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결국 이런 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산 외인 아파트가 우리 주택 문화에 끼친 한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젠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 유형으로 선택되고 있는 이런 고층 아파트의 역사의 한 계기가 되었었던 힐탑 외인 아파트와 남산 외인 아파트에 대하여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